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어제 한동훈, 윤석열 면담, 회동도 아니고 면담이죠. 면담이라기보다는 소환조사. 예, 한동훈 용산 소환조사 이후에 이제 후일담들이 공식 입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한동훈을 제가 이 쫄바지 새끼 말 바꿨다 엄청 또 비난을 했어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할 것처럼 약을 팔아놓고 결국 가서는 설명과 사과, 조치, 뭐 이런 거 정도로 말을 돌린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훈이 생각보다 남자였어. 예, 동훈아 미안하다 형이. 내가 지렁이라고 약 올려서 미안하다. 지렁이보다는 조금 진화된 생명체가 아닌가 우리 동훈이가. 예, 그리고 어제 용산 가가지고 남자답게 90도 인사도 안 하고 뻣뻣이 딱 들고 제로 콜라도 안 마셨더라고. 자존심이지. 거기서 완전히 콜라 마시면 찐따 되는 거예요. 콜라도 안 먹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 얼마나 무서웠겠어 우리 동훈이가. 그동안 윤석열 치하에서 진짜 어려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윤석열 몸종 노릇을 하다가 이 몸종이 갑자기 당대표가 돼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주인날이 마님을 내치십시오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저기 마당 쓸던 놈이 그 마당쇠가 어떻게 하다가 좀 컸어. 그런데 갑자기 딱 와가지고 날이 마님이 저 안 돼 마님. 날이 마님을 버리세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신분 상승을 해서 마당쇠 하다가 이제 뭐 양반이 된 거야. 어떻게 뭐 저기 족보를 돈 주고 사가지고 그 18세기 이후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조선 말기에는 가면은 이제 그 노비하다가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족보 사가지고 양반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제 한동훈이 그런 거지. 윤석열 집에서 마당 쓸다가 어떻게 좀 돈 좀 벌어가지고 마당에서 이제 뭐 동전 주웠나 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족보 사가지고 당대표가 됐어. 딱 와가지고 날이 마님을 내치십시오. 이거 안 돼요.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모시던 사람한테 들이받는 거 그거 진짜 상남자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동훈이 이제 못할 거다. 이거 쫄바지 아니냐, 레깅스 아니다. 제가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야, 이제 좀, 제가 조롱을 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 지도 이제 사람이고 싶은 거지. 이 정도로 약 올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야. 예? 그래갖고 어제 이제 들이받았더라고요, 나름. 와, 동훈이. 인정. 지렁이보다는 한동훈이 낫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훈이는 제가 당분간 뭐 가발이니 뽕불하니 키높이 구두니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겠어요. 동훈이 착한 일 했기 때문에 큰 일 했기 때문에 제가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가발, 뽕불아, 키높이 구두 요거 언급 금지. 최한욱 TV에서는 일주일 동안 한동훈을 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까방권 일주일. 우리 동훈이 남자야 남자. 최한욱 TV에서 너 까방권 받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다 동훈아. 형이 특별히 생각했다. 그동안 너무 많이 깠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배려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큰일 했기 때문에 인정. 자 한동훈 측 윤 대통령 한남동 라인 8명 거론하며 인적 쇄신을 건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명단까지 깠대. 그래서 한동훈계 박정훈 의원 MBC 라디오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인적 쇄신이 한 대표가 생각하는 1번이었다. 한 대표는 지금 여사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국정 운영의 동력이 살아난다고 본다. 아주 비중 있게 인적 쇄신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다. 10명 가까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분들이 왜 문제인지도 설명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모두 8명을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실명이 거론된 이른바 한남동 7인의 7간신. 예. 뭐 황종호를 비롯해서 행정관 7명이 포함이 됐고요. 여기에 A 선임 행정관이 추가로 거론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특히 B 행정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김 여사 측근들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을 했지만, 예. 윤 대통령은 확실하게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그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용산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사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 인식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인식이 용산 내부에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인식 차이 때문에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못한 것. 1번으로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접점이 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부지기가 어렵게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박정훈 대변인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실 얘기는 좀 다르죠. 자, 대통령실에서 어제 얘기한 것은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이 같은 인적 쇄신 건의에 대해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좀 다른데? 그리고 김건희 특검과도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여당 이탈표 4표를 거론하면서 그때 단속했는데도 못 막은 경험이 있으니까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윤석열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제어가 됐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건 이제 대놓고 이 정도면은 우리 동훈이가 많이 큰 거죠. 대놓고 들이받은 거지. 그러니까 협박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현은. 응? 야, 내가 지난번에도 막으려고 했는데 야, 내 표가 이탈을 하더라. 막긴 뭘 막아. 네가 세팅해놓고 199표. 예? 세팅해놓고 그죠? 그 대통령 동남아 간 사이에 응? 21명 모아놓고 무력 시위 했잖아. 뭘 지가 막으려고 합니까? 응? 협박질 해놓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거죠. 그동안은 제어가 됐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동안 제가 좀 막아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 요거는 이제 정치 언어로 부드럽게 쓴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들이받은 거야. 이 정도면 상남자예요. 윤석열한테 아, 형, 내가 그동안 내가 다 막아왔어. 이거 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줄 여사는 빵으로 보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200표가 지금 넘어갔다고. 근데 형 이거 내가 막은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지난번까지는 내가 막아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형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더 못 막아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이 얘기는 야 나 특검 할 거야 너. 네가 알아서 먼저 해. 우리 동훈이 다르게 봤어요. 예, 저는 찍소리도 못하고 콜라나 먹다가 오줌이나 질질 싸고 올 줄 알았더니 야, 칠상시 이름을 탁 거론을 응? 그리고 야, 너 형 어떻게 될지 몰라? 응? 많이 컸습니다. 이 정도면은 동훈이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예. 누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며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박정훈 대변인 얘기에 의하면은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야? 어디죠? 여기 있네요. 10명 가까이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분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설명한 것 같다. 네, 생각분야님.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비난이 커지자 오늘 대통령실에서 언론 플레이로 태세 전환한 거랍니다. 이미 다 얘기했는데 왜 말이 달라? 아니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누가 어떤 문제를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치를 하겠다? 구체적으로 다 얘기했대잖아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그 빨간 봉투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자, 요 빨간 봉투 안에 어제 내가 독설 라이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 한동훈의 여러분 보시면은 빨간 봉투가 보이실 거예요. 이 안에 이제 여러 자료가 들어 있었겠지. 여기 이제 8명의 이제 죄상, 상소가 들어 있는 거예요. 상소가. 그다음에 여당에서 누가 특검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지 일종의 이제 협박장인 거지. 요구사항과 협박 내용을 요 빨간 파일 안에 담아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동훈이는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갔는데 대통령은 한다는 얘기가 파일까지 준비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야 얘네들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애들이다. 8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까지 가져가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얘기는 야 구체적으로 누군지 얘기를 해달라.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못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한동훈이 인적 쇄신을 요구를 했는데 나는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으니 꺼져라. 난 내 갈 길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회담은 한동훈 혼자 자가 발전하다가 끝난 것으로 윤석열이 뭐 대화가 될 사람이 아니죠. 일단 뭐 회담장 분위기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회담이 20여 분 이상 늦어진 것 이것도 이제 결례죠. 결례고 그다음에 회담장이 이게 취조실인지 회담장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여기 보시면은 시계가 뒤에 있죠. 회담 초반에 이제 이런 사진은 회담 초반에 찍잖아요. 예.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황종호인가?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 사람이 이게 신 스틸러예요? 여기 8명 중에 1명 아닌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네? 예? 8명 중에 1명이? 이거 뭐 한동훈을 노려보는 이 눈빛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이거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시간은 5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이거 끝나면 이제 저녁 먹어야 될 시간인데 밥도 안 주고 취조실에 앉혀놓고 아물며 피의자를 취조실에 불러다 놔도 밥은 줘요. 설렁탕 주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은 경찰서에 가가지고 조사받을 때 밥 시간 넘으면 설렁탕이라도 줘요. 근데 그 설렁탕 값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보내고 제로 콜라 하나 주고 시간은 5시가 넘어가고 있고 저 보좌관인지 비서관인지 하는 놈은 째려보고 있고 한동훈을 이런 분위기만 봐도 애초부터 뭐가 합의될 수 있는 이런 회담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훈이를 까방권 일주일을 준 것은 우리 동훈이 쫄바지 동훈이가 레깅스 하니 정말 용기 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집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덤벼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여튼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하고 온 것 같다. 이 정도면 잘했다 동훈이. 동훈이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저는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어제 밥도 안 샀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밥도 안 주고 내쫓았는데 추경호 한 패싱 만찬 참석 여부 묻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 잠시 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윤석열 한동훈 면담 직후에 대통령실 주최 만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 명과 있는 자리고 통상이 있는 일. 그러니까 이거 만찬이 공식 만찬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불렀는데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연락이 와가지고 잠시 들렸다. 생각일 뿐이 아님 어제 8명 풀었다고 국짐 최고위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내보내고요. 바로 만찬이 열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랑 어떤 목적으로 만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가자마자 대통령실에서 잔치 열린 거야. 야, 이 새끼. 야, 동훈이 갔다. 이제 맛있는 거 먹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정에도 없었던 추경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만찬에 와라. 그래갖고 추경호가 갔단 얘기예요. 동훈이는 대통령 용산에 있었는데 쫓아버리고 원내대표를 불러낸 거야. 와, 이거는 지난번에 원내 지도부하고 만찬한 거보다 아니 각설이한테도 이런 짓은 안 해. 거지가 동양으로 와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 동양 그릇에 식은 밥이라도 퍼주지. 쪽밥에다 식은 밥이라도 퍼주잖아요. 잔치집에 거지가 가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담 초반에 4시 24분인가요? 이때부터 회담이 시작됐고 한 10분 정도 그 산책을 한 후에 회담이 시작됐으니까 저기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 예, 요거는 회담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시면 돼. 회담 초반에 찍은 사진이다. 그러니까 81분간 회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6시 반경? 6시 반 정도가 돼서야 회담이 끝난 거야. 6시 반이면 배고프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만찬을 하고 있는데 추경호를 불러가지고 본인이 잠시 들린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만찬이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 근데 6시 반에 거기 용산에 나와가지고 용산 근처에 밥 먹을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차 많이 막혀. 그 이제 서초동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동훈이가 밥 먹으러. 아크로비스타 가야 되는데 그 반포대교 넘어가려면은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포대교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1시간 이상은 걸려요. 그 짧은 거리인데 거기 용산에서 용산 대통령실 그 예전에 국방부 자리죠. 예. 거기서 그 이태원을 해가지고 반포대교 거쳐서 그죠 강남 쪽 그 서초동 그 법원 서초 법원 있는 데를 지나가지고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그 시간에 6시 반이면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 당대표니까 당대표를 무슨 뭐 도로 통제를 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차 막히는데 꼼짝없이 걸려가지고 6시 반에 나오면 뭐 이러저러 하면 7시쯤 출발했을 거고 그 8시나 돼가지고 제가 볼 때 집에 갔든지 아니면 뭐 근처 어디 서초동에 있는 뭐 식당을 가든지 그랬을 거라고. 열받으니까 이제 뭐 술은 못 먹고 어디 가고 그래도 그 같이 간 사람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 씨발 이게 대통령이냐 이게 형 진짜 너무하네. 아주 마누라한테 그냥 꼭 잡혀가지고 뭐 말을 못하게 하네 뭐 이러면서 또 술 한잔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8시나 거의 뭐 8시쯤 돼가지고 그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우리 동훈이가. 근데 그 시간에 윤석열은 그 국민의힘 제가 볼 때 뭐 국민의힘 사람들이겠죠. 추경호는 나중에 불렀다고 해도 국민의힘 관계자들 불러 윤핵관들 불러가지고 야 씨발 이거 동훈이 이 새끼 이거 하극상인데 이게 감히 나도 못 건드리는 우리 여사님을 동훈이 따위가 이거 우리 집 앞에서 마당이나 쓸던 놈이 감히 우리 여사님을 쳐? 내 위에 여사님 있는 거는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못 건드리는 우리 김 여사님을 한동훈 따위가 감히 들이받아?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어딨어?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상황 파악했겠죠. 씨발 우리는 하나다를 또 외치면서 야 우리 끝까지 버텨야 된다. 옥쇄를 해야 된다. 한 표도 세지 않도록 막아달라. 이거는 완전 한동훈 개망신 준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저는 뭐 그런 면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해명들이 뭐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준비하는 중간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한동훈은 아직 뭐 그 주변 친윤계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있는데 공식 입장은 아마 오늘 그래도 오후쯤에는 뭐 공개 활동을 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입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이 좀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자, 용산 대통령과 여 대표 간 격의 없이 대화만으로 성과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헌정유린 맞고 당정 하나 되는데 뜻을 모았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 한동훈 측 입장과는 이제 거리가 있는 얘기죠. 대화만으로도 성과다.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아무 성과가 없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하는 표현이죠. 그냥 말했다, 우리. 말했다라는 건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 빈손으로 돌아갔다. 한동훈은. 그래서 한동훈의 3가지 요구사항, 뭐 전혀 관철된 게 없다. 인적 쇄신도 X, 활동 자제도 X, 특검은 당연히 X.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헌정유린 맞고 당정 하나 되는데 뜻을 모아야 된다. 헌정유린이라는 표현은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 특검을 맞고 당정이 하나 되는데 뜻을 모았다. 이거 완전히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한동훈 측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요청을 했다라고 지금 공식적 입장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완전히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정이 하나 되겠다.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이거 전혀 거짓말인 얘기입니다. 예. 자기 편도 속이는 이런 거죠. 더 황당한 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집사람 많이 힘들어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 인사는 내가 할 일이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답변이었어요.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한다. 안 힘들어하면 사람이냐. 말 같은 소리를 해.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근데 제가 볼 때는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놔서 부끄러워서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옥 갈까봐 무서워서 힘들어하겠지. 그리고 이 국민들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많이 자제를 하고 있대요. 이미 많이 자제. 장난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뭐 한동훈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국민들까지 우롱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명태균과 텔레그램 주고받으면서 공천 개입하고 정치질하고 상황놀이하고 이런다는 게 국정감사에서 다 들통이 나가지고 나라가 시끄럽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태균이는 4월 달에 김건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까지 공개를 하고 있고, 그 뭘 자제를 한다라는 겁니까?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보수의 60%도 김건희가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한다는 얘기가 이미 많이 자제를 하고 있대요. 이미 자제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놔두면 되겠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게 사람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참 그동안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일을 했나 뭐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 아니 벽창호도 이런 벽창호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로 봐야 돼요. 아니 온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고 국회에서 어제 하루 종일 김건희 명태균 김건희 명태균 김건희 김영선 명태균 하루 종일 떠들어댔는데 아무 잘못이 없어. 김건희는 이미 자제하고 있어요. 이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적어도 이런 워딩을 했어야 돼. 김 여사 문제 때문에 당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뇌가 있는 사람인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이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의 자유의지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왜? 그냥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이따위 말을 못합니다. 자유의지가 아니고 그냥 김건희가 써준 거 가서 읊은 게 아닌가. 너 이대로 얘기 안 하면 프라이팬으로 오늘 밤에 밤새도록 두들겨 맞는다. 제가 보기엔 만찬도 그래서 한 것 같아요. 말이 만찬이지 또 슬퍼 마셨겠지. 이 씨발 동훈이 이 새끼는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아니 그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럴 처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앙일보 보도에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활동을 좀 어떻게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그럴 처지가 아니다. 이게 그냥 진심 어린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고, 김건희는 막 궁금해 죽겠지. 한남동에서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그 얼마나 궁금했겠어. 이 동훈이 이 새끼가 또 나한테 무슨, 뒷담화를 깠나,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이 새끼가 얼마나 궁금했겠어. 그러면은 한동훈하고 만찬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김건희가 빨리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너 빨리 들어와가지고 한동훈 이 새끼가 뭐라고 그랬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 이렇게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얘기를 한 거야. 이 동훈이 배신자 새끼, 은혜를 원수로 갚어?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내가 키워줬더니 넥타이도 사주고 카카오톡도 200번을 내가 보내고 그렇게 아끼고 키워줬더니 이 새끼가 은혜를 모르고 나를 죽이려고 해? 오빠 동훈이 새끼 만나면 뭐라고 그랬는지 빨리 집에 와가지고 그 만찬도 하지 마. 빨리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한동훈이 지금 얘기한 걸 쭉 들어보니까 야, 이거를 김건희한테 내가 전달했다가는 죽도록 맞겠구나. 응? 죽도록 맞겠구나. 일단 화가 나잖아요. 한동훈이 감옥 보내야 된다. 8명, 칠상시 8명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거를 고스란히 이제 윤석열은 전해줘야 돼. 김건희한테. 아, 오늘 동훈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김건희는 일단 순간 뚜껑이 열리지. 아, 일단 감옥 가야 되니까 뚜껑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 그러니까 눈앞에 없고, 눈앞에 있는 건 윤석열이니까, 윤석열한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일단 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그냥 후려 까면서, 야, 동훈이 새끼 그거 하나 단속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쥐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집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만찬을 갑자기 만든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갔다간 죽을 수도 있다. 차라리 술 취해서 들어가자. 그러니까 만찬을 막 급조를 해가지고 막 전화 때린 거지. 응? 추경호한테, 야, 나 좀 살려줘. 빨리 와서 한잔 하자. 그러고 와서 이제 김건희한테, 술 딱 취해가지고 또 술 취하면 사람이 또 그 간이 배 밖으로 나오잖아. 와가지고, 야, 내가 한동훈이가 이따위 얘기를 하길래 추경호 원내대표를 급하게 불러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절대 특검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어. 그러니까 추경호가, 무조건 맞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화가 좀 덜 풀릴 거 아니야. 후라이팬으로 2대 맞을까, 1대 맞고, 뭐,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찬을 제가 볼 때는 급조를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추경호 핑계를 대는 거지. 한동훈이는 말을 안 들어도 지금 추경호는 말을 잘 듣고 있어. 그리고 원내에서 표결하는 거는 원내대표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아무리 날뛰어봐야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특검 부결을 결정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한동훈이 새끼는 심하게 얘기를 하고, 내 버르장머리 고쳐놨잖아. 봐봐 그 사진. 의자도 딱 3개만 놓고 이상한 창고 같은데 내가 끌어다 놓고 날 겁을 줬어요. 훈계를 했어. 내가 한동훈이를 까불지 말라고. 그리고 바로 내가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다가 특검 통과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추경호가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술을 마셨다. 나 잘했지 여보. 예,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김여사 특검법에 여의원들이 돌아서면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겠죠. 지금 못 막는다. 아까 뭐 뒤에 말씀드렸지만 못 막는 게 아니라 이번 특검법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윤석열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서면 뭐 내가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어떡하겠어. 뭐 돌아서면 사실 이게 맞죠. 뭘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지. 감옥 가야지. 손을 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자포자기한 거라고. 한동훈도 포기를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도 이제 포기를 했다. 김건희 큰일 났네. 야, 알아서들 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몰라. 배째라. 쉽게 말씀드리면. 니네가 통과시키고 싶으면 통과시켜. 에이씨, 몰라 내가 중간에 껴가지고 죽겠다. 씨발. 니들은 이게 들볶지 마누라는 프라이팬으로 두들겨 패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의원들이 돌아서면 어쩔 수 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라고 봐요. 자, 이거 벌써 3시가 다 됐네요. 한동훈 얘기밖에 오늘 한 게 없는데. 이거 뭐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하고, 뒤에 이현주 의원 관련된 얘기는 저녁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27명 명단 오픈된 얘기.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니까, 일단 저녁 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의 심경 관련해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언론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당내 인식과 대통령실의 인식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 아니지 않느냐 식의 반응인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 뭔 문제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응? 영부인이 공천가 나면 안 돼? 영부인이 뭐 점 좀 보면 안 돼, 그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뭐 이런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자, 만남 이후에 한 대표가 연락을 해봤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해봤다고 그러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이 정권 출범 이후 2년 반씩이나 계속돼 블랙홀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지 않나. 대통령께서 잘하신 것도 많다. 그런데 김건희 블랙홀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서 아무것도 빛을 보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앞으로 2년 반도 이런 식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다짐을 위해 대통령을 만난 것이다. 대통령실의 인식은 그것과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좀 우려가 있다. 자, 한 대표가 추후 김 여사 의혹 해소 요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독대를 해달라고 애골복골하는 형식은 아닐 것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으니 저희는 국민들과 당원들, 유권자들을 대신해 이런 목소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당에 있는 최고위원들이 됐든 당에 있는 분들이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예. 윤석열 만남 이후에 한동훈이 매우 씁쓸해하고 있다라는 자 이런 상황 전해줬고요. 예. 한동훈 오늘 오전 일정 모두 친소하고 윤한 빈손회담 여파가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은 지금 잠수를 탄 이런 형국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이 뭐 배째라 했으니까요. 한동훈의 이제 선택지는 배째라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뭐 이게 제 분석인데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한동훈이 못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은 못 믿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머슴이고 김건희 윤석열과 범죄 공동체라 다름없는 공동 운명체 아닙니까? 김건희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은 공동 운명체인데 과연 한동훈이 배신을 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치겠느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동훈이라는 개인을 놓고 보면 그렇죠. 한동훈이 김건희, 윤석열을 배신하기는 뭐 쉽지는 않은 형국이에요. 그런데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나눠 갖지 못하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도 권력은 나눠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세자하고 아버지하고 막 싸움박질하고 왕하고 세자하고 막 싸움박질하고 그 대표적인 게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잖아. 그리고 죽여버렸잖아요. 그 사도세자가 뭐 상당히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왜 죽였느냐 뭐 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영조의 그 질투가 빚어낸 참극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이 윤석열 정권 같이 미래가 없는 정권일수록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익지향적 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기주의적 정당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돈으로 뭉친 사람들이야. 이해관계로 뭉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의리가 있어요. 지금이야 윤석열이 아직은 권력의 그립이 살아있을 때니까 윤석열한테 빌붙어가지고 한자리에 해먹으려고 너도 나도 눈치 보고 있는 거지. 윤석열의 권력의 힘이 빠지는 그 순간 다 등에 칼 꼽습니다. 그건 뭐 한동훈이 아니라 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핵관이라는 자들도 그렇죠. 변희 대표 친박 아니었습니까? 변희 대표가 뭐 보수 변절 개돼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박근혜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박근혜와 지금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유영아 하나? 인생 무상, 권력 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숙명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권력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우리는 어쨌건 우리가 200석이 지난 총선 때 200석을 만들었으면은
고민할 게 없죠, 이거는. 그냥 탄핵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특검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거부권의 장벽에 탁 막혀 있고 탄핵으로 더 나아가기 힘든 이 상황에서 국민 여론의 국민의 거의 70% 가까이가 이따 뭐 저녁 때 여론조사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탄핵에 찬성하는 이 상황에서 또 윤석열 정권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런 형국에서 이 답답한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사이에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균열을 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이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을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 틈을 벌려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게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김건희 특검은 보수 진영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윤석열은 어느 정도 타협을 했어야 되는데 백제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이번 총선은 폭망을 했고 좀 있으면 대선도 해야 되고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제 정계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한테 들이받고 김건희를 빵에 보내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한동훈이 설령 김건희를 보호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의힘 내부, 보수 진영 내부에서 김건희는 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뭐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한동훈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음 특검법 표결 때는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 지금은 이제 90% 이상이 됐다. 제가 올겨울이 가기 전에 김건희의 쌩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냅시다. 11월 2일에 여러분들 많이 모이셔야 되겠죠. 모여서 이제 국민의 힘을 보여주면 수백만 명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김건희 잡아쳐넣어라. 이런 힘만 보여주면은 국민의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저는 백기를 들지 않겠나.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정권 붕괴의 저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단언을 하면서 오늘 독설 데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뵙습니다. 10시 30분 독설 라이트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